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 청정지역 중에 청정지역인 우리 금산 산림문화타운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건강의 숲으로 안내해드릴 산림교육 전문가 이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신이 아주 약해져 있고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대단한 불편을 느끼고 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심신이 약해진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산림문화타운에서 여러분들이 생태 백신을 맞으시고 생태 백신의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숲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특히 이곳에 보시면 파란 새가 보이죠? 이 새가 바로 우리 금산군을 상징하는 우리 금산군의 군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군조는 왜 파랑새로 정했느냐? 바로 이 파랑새가 우리 금산군의 군조가 된 것은 아름다움, 우리 금산 군민들이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순수한 모습,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부리를 보시게 되면 부리가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 어느 조류에 못지않은 용맹함, 용기, 우리 금산 군민들은 이러한 것들을 같이 겸비하고 그런 바램으로 이 파랑새를 우리 군조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천천히 밖에 나가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숲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우리 생태학습관을 여러분들이 관람을 잘 하시고 이렇게 하고 밖으로 나오시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살아있는 아주 귀여운 토끼들이 뒤에서 뛰놀고 여러분들이 직접 먹이도 줘볼 수 있는 이런 체험,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 이 산림문화타운은 중부권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아주 다양하게 꾸며진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다양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곳은 바로 토끼장 앞에 위치한 이 나무 두 그루가 보이는데요. 이 나무는 쪽동백나무라고 그래요. 이름이 참 이상하죠?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쪽동백, 즉 반쪽 동백이라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동백 기름이라 소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남쪽 우리 해변가 이쪽에서 아주 많이 자라고 있는 붉은색의 우리 동백아씨 꽃도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 동백꽃이 피지고 나면 거기서 열매들도 아주 예쁘게 열려요. 이 열매에서 기름을 추출해서 그 기름으로 여성들 미용용으로 지금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특히나 우리 머리 기름으로 동백기름이 최상급의 기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백은 우리 남쪽에만 얘들이 자생을 하는 식물이에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백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성분들은 아주 제한적이었겠죠. 그럼 누가 썼을까요? 진짜로 동백기름은 중전마마, 그리고 귀빈들, 그리고 정경부인들, 이 동백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이런 귀한 여성분들의 미용용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백기름이 없더라도 그 대안으로 찾아야 됐던 것들이 우리 일반 서민들이 쓸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됐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쪽동백나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꽃이 지고 나서 얘가 이제 열매가 지금 달리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이제 익으면 속에서 갈색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채취를 해서 기름을 짜고 머리기름으로 썼대요. 그럼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쪽동백 나무를 보고 사랑을 배워야 돼요. 나무들은 어떻게 사랑을 할까? 그죠? 참 의아스럽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무가 허물을 보세요. 올해 나온 어린 가지들은 올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엄마들이 두꺼운 옷을 입혀놔요. 그래서 봄이 되면 그 두꺼운 옷을 벗어버리고 곤충들이 자라기 위해서 허물을 벗어 탈피를 하는 것처럼 이 나무가 특이하게 탈피를 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셨으면 아름다운 하얀 꽃들이 펴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텐데요. 우리 영상으로나마 우리 하얀 꽃도 좀 만나보시고요. 그럼 또 다음 우리 나무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려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추억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요. 지금 어려웠던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노래 엄청 잘하거든요. 기대가 되시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못하는 흥얼거릴 때 여러분들도 함께 아마 이런 노래를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노래예요. 강원도 아리랑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좀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날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여는가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에 주막집을 짓고 정든님 오실 날만 기다린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동배가 열지를 마라 누구를 뵈려고 머리에 기름 제가 저쪽에서 강원도 아리랑을 부르며 이곳까지 왔는데요. 바로 이 나무가 우리 강원도에서는 자라지 않는 동백나무라고 불렀던 생강나무예요. 왜 동백이라고 불렀을까요? 생강나무를. 또 하나 김유정이라는 소설, 이 소설을 보면 동백꽃 제목이 표지에는 빨간 동백꽃을 그려놨어요. 이 배경은 강원도예요. 그래서 소설 내용을 보면 말괄량이 소녀 점순이가 이웃집 총각을 좋아했어요. 이웃집 총각은 너무나 순진했대요. 그래서 점순이가 관심이 있는 것도 모르고 감자를 쪄다가 총각한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도 총각은 몰랐대요. 이 점순이는 화가 났겠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에 작은 수탉이 있었고 점순이의 작은 수탉은 컸대요. 이 수탉을 데려다가 작은 수탉 쌈을 시켜가지고 그 총각네 수탉을 쪼아가지고 늘상 못살게 굴었대요. 하루는 이 총각이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날도 역시 점순이는 그 총각내 수탉을 쌈을 시켜가지고 수탉이 아주 피를 흘리면서 있는 걸 그 총각이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쟤 왜 저래? 우리 약한 어린 수탉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거야. 화가 나서 작대기를 놓고 쫓아와가지고 점순이의 수탉을 한 방 먹였겠죠. 근데 불행히도 이 수탉은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 점순이네 집은 부잣집이에요. 땅이 있어서 강원도에 소작을 시킬 정도로 부잣집이었었어요. 이 총각 큰일 난 거야. 점순이 아버지가 알으면 나는 어떻게 해? 우리 집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점순이는 이때다 싶어서 총각한테 쫓아가서 너 내 말 잘 들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안 이를게. 어때? 총각은 꼼짝없이 우리 점순이의 덫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점순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총각을 안고 동백나무 숲으로 가서 사랑을 속삭였대요. 그런데 소설 배경 그림을 보면 노란 동백나무 꽃이 수북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봄에
일찍 피는 노란 생강나무 꽃이에요. 그게 바로 강원도에서 부르는 그 생강나무를 보고 동백꽃이라 하겠다. 왜? 이것도 열매가 열리면 바로 그것을 동백기름 대신 우리 서민들이 머리기름으로 쓴 그런 나무이기도 해요. 우리도 한번 동백기름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곳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숲 체험 학습장이에요. 이곳에는 아주 희귀한 나무에서부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무가 조성이 돼 있어요. 특히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나무인데요. 제가 한번 그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나무가 여러분들이 정자나무라고 흔히 알고 계시는 바로 느티나무인데요. 왜 느티나무 설명이 중요하냐면 이곳 우리 금산 산림문화타운이 위치해 있는 이곳이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옛 이름으로는 느티골이라고 그랬어요. 느티골, 느티나무가 아주 많았대요. 이곳의 설명 중에서 느티나무가 빠지면 안 되겠죠. 느티나무가 우리나라에서 1000년을 넘게 사는 나무가 몇 종이 되는데 이 1000년을 넘은 나무의 개체수가 우리 느티나무가 가장 많아요. 그럼 느티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죠? 느티나무들이 욕심이 없대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아주 더디게 자라지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스트레스 다 날려보내세요. 그러면 수명도 길어진대요. 물론 거기에 뒤따라오는 것도 있죠. 행복감, 우리 감정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느티나무 꽃을 보셨나요? 못 보셨다고요?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꽃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게요. 바로 자, 요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가지가 가는 가지가 하나가 떨어졌는데요. 이 가지를 보시게 되면 열매들이 이렇게 조롱조롱 예쁘게 달렸어요. 이 예쁘게 달린 열매들이 있다면 반드시 꽃이 있어야 되겠죠. 꽃이 있으면 열매가 열릴 것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열매가 열려 있으면 꽃을 반드시 찾아보길 바라요. 언제? 봄에 3월 달에 여러분들은 느티나무 가지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꽃잎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송화가루 날릴 때 있죠. 노랗게 이때의 느티나무 꽃들도 함께 송화가루가 날려요. 바람만 날려서 이제 수정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모두 풍매화라 그래. 바람풍자를 써서 곤충이 꽃가루를 이동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이동을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노란 꽃가루가 달려있는 가지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자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꽃의 끝을 보면 암술이 달려있어요. 이건 여자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느티나무 같은 것들은 이렇게 암수가 한 그루에서 펴서 바람이 결혼시켜주는 그런 나무이기도 해요. 이 느티나무는요, 수호목,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이기도 했었어요. 오래 사는 나무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 밑에 정월 대보름이 되면 가서 나무한테 우리가 제를 지내주기도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모든 면에서 한계를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 가장 쉽게 얘기하지만 얘들은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수명, 얘들은 1000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사람마다. 또는 건강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도 가지게 되지만 그것도 한계를 느끼고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식의 한계나 모든 것들은 한계를 느끼며 살도록 돼 있어요. 한계를 느낄 때 인간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선생님이나 훈장, 그리고 옛말에 촌장님들이 계셨겠죠. 이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었었겠죠. 자, 그러면 이곳에서도 지혜를 못 얻어진다.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은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곁에서 살아왔던 이런 느티나무 같은 나무를 찾아가서 무엇인가 부탁을 하면 들어줄 것 같고, 또 내가 기대면 기대해 줄 것 같은, 우리를 위로해 줄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짐으로 가서 나무한테 부탁을 하고 같이 사랑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살았대요. 여러분들이 우리 산림문화타운에 오시면 느티나무를 꼭 찾아보고 가서 한 번쯤은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나무들은 여기서 내보내는 산소, 즉 그리고 또 피톤치드, 우리의 질병,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내보내서 여러분들이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오시면 꼭 우리 느티나무 한번 안아주면서 우리 사랑해라고 이야기 한번 해주도록 해요. 예, 또 다음으로 또 이동을 해볼까요? 숲을 거닐다 보니까요, 예쁜 꽃이 펴 있는 나무가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 나무는 바로 우리 높은 산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한박꽃 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보기도 아름답지만 여러분들이 지나시는 길에 만난다면 반드시 향을 한 번쯤은 맡아보시고 눈으로 아름다움, 코로 후각으로 힐링을 느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꽃은요 우리가 채취를 해서 꽃차로도 아주 인기가 높은 나무이게 돼요. 그러니까 미각, 오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나무다. 한박꽃나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곳을 지나다 보니까 예비군 옷을 입은 나무가 있어요. 얘도 예비군인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돼 있으니까 나무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비군들처럼 군인들처럼 이런 옷을 입었나 했어요. 이 나무 이름은 바로 백송이라고 그래요. 일반 소나무들은 덕지덕지 튼튼하게 보이는 갑옷을 입고 있는데 얘는 갑옷은 입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곳에 사는가 봐요. 갑옷이 필요 없이. 그래서 얘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수피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나무를 만난다면 바로 이 나무가 백송이에요. 이 백송은요 우리한테 행운을 갖다 주는 나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무는 정말로 귀했었어요.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무에 대한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씨앗을 발화를 시켜서 이제 전국 공원이나 이런 곳에 많이 보급을 해놨었어요. 많이 보급을 한 이유는 바로 이 백송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함께 행운을 얻어 가실 수 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맞아, 이 나무가 우리한테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지금 뾰족한 이런 나무잎을 가진 나무들이 앞에 보이면 바로 오엽송, 우리 원예업자들이 진짜 이름은 모르고 솔잎을 따보니까 소나무와 다르게 잎이 5개네. 소나무를 닮은 5개 잎을 가진 나무라 오엽송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사실은 오엽송이 아니고요, 섬잣나무예요. 우리 울릉도 섬에서 자라는 잣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모습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보시면 잣나무가 또 있는데요. 이 잣나무하고 섬잣나무는 잎이 5개예요. 그래서 잎집 하나에 5잎이 있고요. 우리 백송 그리고 니기타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잎집 하나에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스트로브 잣나무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스트로브 잣나무도 역시 잣나무이기 때문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잎이 역시 5개죠.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귀한 우리 백송과 안녕 하고 인사를 하고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안녕. 여러분들이 우리 금산 산림문화타운에 오시면 반드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이곳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약이라는 것들이 없었고 그럴 때 사람들이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식물들이 여기서 함께 자라고 있는 약초원이에요. 이 앞에 서 있는 이 나무는 해화나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해화나무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영험한 나무다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험이 뭔가요? 아주 신비스럽게 생각을
한다. 우리 옛날부터 전에는 문헌에 보면 하나님하고 이 해화나무는 통하는 나무다. 하나님하고 직통 전화놓고 직통으로 통화할 수 있는 나무다라고 전해지기도 하는 나무예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어떠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도 해요. 그 왜 정신적으로는 어떤 위안을 받았느냐 하면 이 나무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 나무는 다 들어준대요. 그리고 또 하나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을 갖는 해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무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까마귀가 옛날에 마을에 초상이 나면 까깍하고 미리 짖었대요. 미리 짖었던 것들은 바로 해화나무 꽃을 따 먹으면 이 마을에 초상이 날 거라는 것까지 미리 알았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일반인들은 이 나무한테 와서 뭔가 이야기하면 들어줄 것 같은 마음의 위안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이런 나무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또 우리 다른 식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곳을 지나다가요, 무서운 것 같아서 막 소름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전에도 늘 이 나무 옆에를 지나갈 때면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곤 했었어요. 근데 보세요. 가시가 정말로 무섭게 달려있죠. 이 나무가 조각자 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이 가시를 왜 이렇게 많이 달았을까요? 이 나무는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이 나무 잎들도 아주 좋아하고요. 심지어는 이 껍질까지도 짐승들이 갉아먹고 그런데요. 그런데 짐승들만 맛있어 할까요? 사람들도 사실은 이 조각자 나무가 약용으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는 가시들이 아주 무섭게 달려 있어요. 자, 위로 천천히 올라가 볼까요? 저 위에는 가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맛있다고 그랬죠. 짐승들이 입에 닿는 부분들은 가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저 위로 올라가면 힘들어서 가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가시 만들 시간에 잎을 하나, 꽃을 하나, 열매를 하나 더 열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겠죠. 나무는 그걸 안 돼요. 이 정도까지만 나를 보호를, 가시로서 나를 보호를 하면 짐승들이 위는 못 먹겠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뭐냐 하면 식물들은요, 동물들이나 똑같이 생각을 해요. 모든 생물들은 전부 다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 이 나무도 보세요. 여기에 보면 가시들이 녹색인 것이 있고 갈색인 것이 있고 회색인 가시들이 이렇게 뒤엉켜 있는데요. 이 녹색인 것들은 금년도에 가지 대신 가시를 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경침이라고 하는데 가지처럼 딱딱하게 안 떨어져요. 그리고 갈색인 것들은 작년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회색인 것들은 그 이전에 나와서 이제 퇴색이 돼서 부패되어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무서운 나무를 제가 지나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하늘데크라고 해서 지상에서부터 위로 다리를 이렇게 데크길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우리는 늘상 나무들을 볼 때 나무 아래에서 위만 올려다 보게 돼 있죠. 그런데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나무 위에서 아래를, 나무 위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제 이 길을 한번 걸어볼 텐데요. 이곳에서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바로 노래 선물이에요.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면서 못하는 노래지만 노래를 한 곡 멋지게 뽑아보도록 해요. 우리 다 아는 노래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 속에는 우리의 애환도 있고요. 우리 옛날에 고향을 생각해보는 이런 뜻이 담겨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다 아시는 노래예요. 우리 함께 노래를 불러보도록 해요. 그리고 너울너울 춤을 추셔도 좋아요. 우리 그러면 타향살이 노래를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향살이 몇 해 드냐
손꼽아 헤어 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난 늙어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 봄도 푸르련만 버들필이 꺾어 불던 그때가 옛날. 자, 여러분, 옛날에 고향의 향수를 느껴보셨나요? 바로 옆에 서 있는 이 나무가 버드나무인데요. 버드나무 어느 마을에나 다 있었죠. 녹음이 녹색으로 짙어질 이 무렵이면 5월 단오가 되겠죠. 5월 단오가 되면 우리 마을 앞에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5월 단오가 되면 우리 고향 생각이 절로 나곤 한답니다. 모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나와서 버드나무 그늘아에서 쉬어가면서 여인들이 치맛자락 날리면서 그네 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함께 보고 즐기기도 했었죠. 우리 버드나무는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버드나무로 삶아서 먹으면 다 낫는다고 하는 만병통치약이 됐었어요. 즉 이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들이 지금 뭐가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 함께 애용했던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바로 이 버드나무에서 축출한 것이 바로 아스피린의 약이 되었었죠. 그러면 우리는 왜 식물을 가져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버드나무 예로부터 우리 마을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버드나무를 약용으로 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는 연구를 해서 신약을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미처 못했던 거죠. 이제부터라도 우리 신세대들도 나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병이 생기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숲에 다 있다. 한마디로 우리 자연 속에는 병을 주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병을 낫게 하는 물질들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숲에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활력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요. 병이 걸리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을 얻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죠? 바로 피톤치드라고 하는 이런 항균 물질, 행복한 물질들을 많이 내뿜어줘서 우리는 그것을 호흡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맡게 되면 저절로 행복해진대요. 한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물질은 제거를 시켜준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스트레스의 긴 터널에서 오늘을 계기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이 되시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생활의 활력을 가지고 건강을 110%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산림문화타운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보시면서 생활의 활력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